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6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 하락은 했는데 올해 장중에 떨어졌었던 어떤 그런 낙폭에 비해서 좀 축소하고, 그 다음에 개파락 출발해서 나름 양봉을 보이면서 그 낙폭을 축소해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의 하락 혹은 아시아 증시의 하락,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하락, 이런 흐름들을 두고서 굉장히 이제 뭐 말들이 많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다들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들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그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매도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에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하락폭이 좀 커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짜잘하게 종목별로 뭐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뭐 버핏, 그쵸? 할배가 이제 지분을 줄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겹치고 겹쳐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졌다. 그런 악순환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3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리바운드 양봉이 나왔는데, 그 양봉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관건은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쌌었던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나름 단기 과열을 시키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갈 것인가는 엔비디아가 딱 그 갭 라인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100불 라인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 아래 마디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끝일지, 결국 엔비디아의 흐름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나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TMF가 이제 60불에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대 음봉을 좀 만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기대감들, 그러니까 비컷을 한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속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더 오르는지 아니면 늦게 오르는지의 차이인 거지, 방향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흐름 한 땀 한 땀에 막 매도해서 다시 잡고 뭐 이럴 구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계속 배째고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사실 어제 하락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 낙폭을 기록했던 게 9.11 때거든요. 말이 9.11 때지 한 23년 전인가 그때 일인데, 그때 이제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가 이제 만기 전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만기 전일인가 그 근처였어 가지고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꽤 커져 가지고 아마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2%인가 이렇게 끝났던 날인데, 냉정하게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보다 더 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민 반응이라고 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뭐 아시아 증시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의 뭐 특이한 흐름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서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옆에 보니까 더 내리고 옆에 보니까 더 내리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아닐까 싶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갭 상승이 일어나겠죠. 갭 상승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제 시세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오늘 갭 상승해 가지고 음봉 나오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역시 우리 시장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어제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2495, 2510 이 구간이 중심값으로 좀 변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를 다시 올라타 가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어제 2400 라인 그 근처로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박스권으로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흐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시아장 열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 갭이 생각보다 낮긴 했어요.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데 요건 좀 약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하락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큰 하락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본장에 들어서 결국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좀 과격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 이제 122평, 그러니까 뒤늦게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결국은 122평 이탈하는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깨버리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디딜 자리,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에 디딜 자리를 확실히 명확하게 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22평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한 번 정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만나든 안 만나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런 자리들, 그쵸? 이전 전고들을 깼기 때문에 요 자리를 올라타느냐 다시 이렇게 밀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0 라인까지 다시 빠지는 흐름이 되겠죠. 그 라인까지 뭐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나스닥 다시 오게 되면 계속 천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라인 깨지면 이 라인, 이 라인 깨지면 요 라인, 요 라인 깨지면 요 라인,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그러니까 어젯밤에 만들어낸 고점을 오늘 다시 갱신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최소한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흐름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장 초반부터 이 라인은 회복을 했어요. 갭 라인은 회복을 했는데 결국은 이 라인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과연 100자리를 딛고서 최소한 110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깨고 내려갈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고, 이 분위기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MF 보시게 되면, 그쵸?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쫄 이유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55불 넘어서 추격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B컷이 진짜 현실로 실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연말 가서 저는 75불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흐름의 어떤 목표는 65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5불에서 몰빵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어떻게 이 구간에서 3분의 1 정도는 내주시고 다시 75불에서 3분의 1, 나머지는 추세의 끝, 즉 금리가 다시 꺾일 때까지, 그러니까 피벗, 그러니까 꼭지에 이를 때까지 가져가시는 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2607을 개파락해가지고 시가 고가로 그냥 바로 음봉으로 밀리는 거 보면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수가 한 마이너스 5%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종목도 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은 같이 끌려 내려와가지고 다른 종목들처럼 하락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이 박스라고 생각했었던 이 박스의 구간이 하루 새에 이렇게 봉들을 만들어 내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들은 분명히 있는데, 런치 박스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510, 2495 이 구간이 최소한 지금의 흐름에서
예, 하단 내지 중심값, 그러니까 올해 원래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중심값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상승한 걸 보게 되면 요런 박스로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중심값이거나 하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지수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다. 특히나 어제 2400 이런 거 칠 때는 그 아래 내려가기를 어떤 바라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흐름에서 다시 2500을 회복해서 끝날 건데, 과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리고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역시나 하락을 이끌었었던 반도체가 움직일지, 아니면 저점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었었던 종목들이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 냉정하게는 누가 리딩을 해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있으면 이미 어제 그쪽으로 다 몰빵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수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지금 뭐 7자리들은 이미 다 쳤어요. 여기서 더 어디를 노린다 뭐 한다가 아니라 슈팅의 개념으로서 매수를 접근한다라 보고 있고, 코스피도 나름 찍을 자리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 구분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노리는 종목들 일단 찍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의 효율을 계산해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마치 비상 상황과 같은 흐름이라서 좀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시장이 조금 짧게 굵게 전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여 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